안녕하세요, 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끝나자마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 저, 저기 카톡방에 1971 손 이렇게 쳐도 그 손 선생님 카톡 그게 떠오르지 않던데요? 제 어,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예, 카톡방에서 친구라는 데 있잖아요. 친구요. 근데 친구에서 맨 위에 상단의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무슨 표시요? 플러스 표시요. 그래요? 네, 거기에서 아이디로 추가 그러면은 추가가 되거든요. 음, 카카오톡 예, 아이디로 추가를 해서 1971 SON 그렇게 카톡 아이디를 치시고 그래서 서치를 누르시면 나와요. 예. 자, 이런 걸 제가 다 얘기를 하다니 참 제가 완전히 기계치인데 저 진짜 기계 대단합니다. 잘 저 모르는데 모르고 있는 건데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이 급격하게 변하는 IT 시대에 적응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음, 뭐 이렇게 배울 게 많은지 카톡도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고 아주 괴로워요. 지금 엄청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다른 분들보다 훨씬 많이 아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오늘 어쨌든 마무리가 지어져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3분의 1이 끝났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하기 힘들 때면 그리고 양이 많다 싶으면 쪼개서 몇 퍼센트 했지 막 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음. 그런데 음. 저희가 쉬지 않고 바로 다음 주에 이렇게 또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저는 한 주 정도 쉬는 건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 주에 오늘이 쉬는 거였어요. 원래 오늘이 쉬는 아, 거였는데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안 들어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한 주가 오늘 쉬는 주였는데 마무리 모임을 가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안 쉬고 어, 매주 하려니까. 근데 저는 오늘 좀 쉰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다행입니다. 저는 여전히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셨구나. 제 안에 이걸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낀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이게 저자가 이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시고 설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시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들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조금 얘기를 해볼 게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 그, 제가 법원 상담, 부부 상담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 상담에 임하시는 마음이 한 분은 이혼을 하기를 원하고, 한 네, 분은 이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음, 이래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외부적인 근데 양극화네요. 예, 사람의 양극화가 마음의 네, 양극화가 아니고 하여튼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네, 양극화인데요. 그때 이게 한 분은 상담 의사가 없으세요, 거의. 음,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네, IFS 적용하기가 되게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보지. 음, 그런데 뭐 얼렁뚱땅 상담하고 나면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상담 음, 제대로 못했다는, 뭐 회기술은 다 채우지만은, 어, 그래서 뭐 실패하든 뭐 음, 어떻게 하든 IFS를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상담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의 내담자에게 IFS적인 그런 기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떤 게 좀 필요할지, 저한테는 음, 어떤 게 필요하고 또 네,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음,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어, 일단, 음, 반가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제 안에.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힘드시겠다라고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반가운 부분은, 음, 첫 번째는 제가 부부 작업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반가워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감하는 부분은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받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쨌든 부부로 같이 만나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뭔가 선생님이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나타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음, 네, 부담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음, 상담에 관심이 없으신 분을 상담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뭐 그분은 상담 그냥 법원에서 가라고 해서 음, 왔고 전혀 하고 싶은 의사가 없다고 할 때 네. 상담사로는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상담을 이끌어가지 하는 그런 음, 부담감이 확 생깁니다. 이게 그분이 부부 상담 자체를 원하시질 않나요? 아니면 아예 상담 자체를 원하시질 않나요? 어, 뭐 그분이 하는 거는 그 부부 부부 상담을 원치 않죠. 개인 상담에 대해서는 그거는 일단 현 상황하고는 무관한 거니까요. 네, 저한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부부 상담이고 부부 상담은 그분이 한 분이 전혀 원치 않는 거죠. 그렇죠. 어, 네, 그럴 때 선생님이 지금 이 상담에서 음, 법원에서 보통 부부 상담을 하게 될 때는 이혼 케이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자녀가 있어서 합의혼으로 왔거나 아니면 소송이 들어간 상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떨까요? 예, 그 합의 이혼이 아니고 이거는 법원에 소송을 내어가지고 소송 중에 이제 판사가 두 사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상담 의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그 남자가 마음을 열고 부부 상담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어, 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상담은 법원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뭐 네, 강한 권유죠. 그게 뭐 이래라 저래라 지시는 아니지만은 네. 잠깐 제가 상담에 지금 대한 참여는 두 분 다 하거든요. 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연결하느라 제가 조금 어수선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음, 두 사람이 참여하는 두 사람이 상담에는 참여를 합니다. 법원의 어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상담은 그래서 주어진 회기가 진행은 됩니다. 네, 네, 참석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사람은 상담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예, 그 남자, 뭐, 아내 또는 그 사람이 마음문을 안 열게 되면, 그래서 부부 상담을 못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음, 이 상담의 진행 의미가 없어지고요. 상담자가 되게 제가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네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뭐 시간 그렇죠. 때우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뭐, 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선생님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내가 도움을 줘야지만 된다.'라는 어떤 부담 아닌 부담 또는 짐 아니면 짐,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IFS에서 말하는 fear에 관련한 질문이잖아요. 예, "돕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예, 근데 예, 분명히 도와줘야지만 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소송이 들어온 거고, 한쪽은 아예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걸 내가 과연 부부로 연결을 시켜 주고 부부 상담을 하는 게 두 부부를, 이 남편 아내를 도와주는 것일 거냐,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 안에서 '내가 뭔가 이 부부를 꼭 연결을 시키거나 부부 상담을 꼭 반드시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도움이 되어지고 이 부부에게 뭔가 그래서 회복을 시켜야지만 된다.'라고 느끼는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법원에서 이런 판사님 명령으로 온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나, 뭔가에 대한 어 '이걸 해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이 있질 않은지 자신의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에요. 네. 어,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네. 어, 그거보다는, 어, 어쨌든, 뭐, 그냥, 상담을 하게 되면, 음, 도움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 뭐, 네. 많이는 아니지만은. 네. 그런데, 어, 그냥 제가 뭐, 상담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냥, 음,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임기응변식으로. 예,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에 IFS적인 접근은 전혀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음. 상담을 원하지 않는 그런 내담자를 대상으로 할 때 제가 좀 겁을 먹는 것 같고, 어떤 네.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 어떡하나, 뭐 음. 이런 것도 있고, 내면으로 저런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내면으로 들어가실까 하는 음음음. 그런 강한 회의감도 들고, 뭐 그래서 그렇네요. 제가 많이 움츠려드는 것 같은 네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되네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법원 상담할 때 그런 케이스를 많이 만났는데, 일단 네. 이게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회복을 위한 게 아니라 둘 간의 어떤 이혼 과정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조금 이혼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음이 정리되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원하지 않는 건지라는 걸 좀 분명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경우라면 둘이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쪽은 아예 마음이 닫혀 있고 원하지도 않고.
예, 예. 그렇다면 이걸 부부 상담을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쪽은 완전히 이혼 의사가 크고 다른 쪽은 그거보다는 '나는 그래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런 서로의 마음을 쪼끔 나누도록 하는 그런 세션을 했던 것 같아요, 부부로 네, 할 네. 때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남편분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음, 부분에 대한 용어를 해 주고 반면에 아내분께서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대화도 해 보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양쪽 얘기를 이제 부분에 대한 용어로 일단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오늘 중간에 제가 학생이 예를 들은 것처럼 남편 쪽의 그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얘기를 들어 주고 반영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아내 쪽도 반영해 주면서 얘기를 듣고 양쪽을 각각 얘기를 반영을 해 주면서 부분이 뭘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저희가 암묵적인 직접 접근을 하는 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IFS 치료가 꼭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음, 직접 접근을 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남편분 그렇게 지금 꼭 '나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상담도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한번 마음 안에서 들어봐 주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지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든가 뭐 "언제부터 그런 음,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지 쪼끔 들어보시고 음,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든가 음, 그 양쪽을 내가 교통 정리를 해서 아내는 내가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아내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얘기한 걸 들으면서 아내도 이해가 되잖아요. 예, 네. 그렇게 양쪽인 암묵적 접근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정 싫다라고 하면 보통 법원 상담이 10 회기로 주어지잖아요. 예, 그럴 때 예. 저는 쪼개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양쪽을 1 회기씩 만나고 그래서 양쪽을 개인 작업을 하고 그래서 합의가 되면 거기에서 부부 작업으로 하고 근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개인 작업으로 쪼끔 더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부부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음, 특히 법원에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감정적으로 워낙 상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만나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억지로 만나도록 하는 것이 꼭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첫 회기에 양쪽을 각각 한 번씩 하고 그러면 8 번이 남잖아요. 그때 예,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해결할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도 협조할 부분들을 대화를 나눠 보고 잘 굿바이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설득이 되면 그때 부부로 진행을 저는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행을 할 때도 IFS 방식으로 하는 거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게 하고 유턴해서 자기네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걸 꼭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도 직접 접근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법원 상담의 경우에는 특히 갈등이 심한 경우인데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접근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상대가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 아내가 뭔가 이해되는 측면이나 그거에 대해서 연민이 느껴지거나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남편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나면 아내가 일단 잘 들을 수 있도록 그걸 큐를 주는 거죠. "자 아내분 남편이 어째서 그렇게 상담도 필요 없다라고 하고 정말 "이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지 우리 마음을 열고 좀 같이 들어 봐요. "쪼끔 좀 더 마음을 열어 볼 수 있을까요?" 하고 아내 쪽을 분리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내가 '그래 한번 들어 보자 저 인간.'
뭐라고 하는지 내가 끝까지 한번 그래도 들어보자 음. 하고 마음을 조금 더 열고 분리가 되면 거기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남편적 얘기를 내가 반영하면서 듣는 동안 아내를 계속 체크하는 거죠. 아내분 잘 들어주시는 걸 제가 그쪽을 분리시키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연결시키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IFS 치료를 한국에는 지금 심리치료로 들어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뭐 시작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걸 조정위원이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미디에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미디에이터들 보통 법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해요. 그래서 갈등이 네, 있을 때 이혼 조정이나 갈등 조정을 그 미디에이터가 미디에이션, 양쪽을 조정해서 합의안을 끌어내는 걸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미디에이터들을 위한 IFS 코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양쪽이 분리돼서 셀프 상태에서 얘기를 서로 나누고 듣고 할 수 있도록 미디에이터 그 변호사가 IFS 그 컨셉을 가지고 양쪽 얘기를 부분을 들어보고 분리하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이 나는 지금 그런 코스를 듣지 않았지만 어쨌든 레벨 1 트레이닝을 받으셨고 많이 알고 계시니까 내 안의 부분도 분리하고 그리고 내담자도 이게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담자의 부분을 암묵적인 직접 접근을 하시면서 분리하기도 좀 해보시고 상대편도 분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안에 이게 꼭 부부로 해야지만 된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중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네, 네, 네. 네. 음, 이런 IFS의 접근 방식 적용이 그런 법적인 거에도 미국은 적용이 되지만 뭐 어떤 뭐 파이낸셜 그런 쪽으로도 지금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부분들이 생겨나서 그거에 의해서 어떨 땐 돈을 막 아끼기도 하고 돈을 어떠다 그러다 훅 쓰기도 하고 이 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도 적용이 되고 학교에서도 적용이 되고 좀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음, 음. 아유,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게 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전에는 뭐 그냥,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많아가지고 IFS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사이는 점차 네,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상태였고 그리고 네, 한 번은 이렇게 전문가로부터 어떤 음,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네, 하면 그래도 제가 하면서 뭐 어떤 길을 따라가는 간다는 그런 믿음이랄까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꼭 한번 듣고 싶었는데, 음, 제 그런 기회가 되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은 IFS 트레이닝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매뉴얼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여기 있네요. 매뉴얼 중에 보면 직접 접근에 관한 부분이 따로 질문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예, 네. 페이지 수가 지금 제가 찾아보면, 네. 직접 접근 질문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그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 질문을 아예 딱 꺼내놓고 책상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그거 하나하나 예, 보시면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네, 아, 예, 72페이지, 68페이지, 7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75페이지. 72페이지 기술적 직접 접근 나와 있네요. 네. 네네. 직접 접근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트레이너가 아마 에이낫이었을 것 같아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에이낫이 아마 그런 워크시트 핸드아웃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 직접 접근하는데 쓰는 뭐 말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말들도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74, 75페이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거기를 수고록을 다 읽어보시고, 그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한번,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예, 75페이지 특히 이제 암묵적인 직접 접근의 예가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예, 예. 네,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하여튼. 네. 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얘기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얘기하실 것이 있으신 분? 오늘 어쩌다가 법원에서 이혼하는 소송 장면에서 어떻게 IFS를 적용할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IFS 적용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IFIO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꼭 소개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선생님들? 얘기하실 게 있으신 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요. 아무래도 다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까요? 잠깐 내면도 좀 체크하고. 네. 자, 잠깐 또 내면 또 체크해 볼까요? 자, 체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의 내면의 부분들과 더 많이 접촉되고 관계가 생겨나고 이해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분을 잠시 살펴봅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